되게 유명해져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가 그 업을 되게 신성시하는 분들이 돈을 안 못 벌어. 나였어. 아 그래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거 올린 다음에 그냥 다음 주에 바로 막 다 와요. 테크 광고계를 열었네요. 예.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상급 노하우. 될 수밖에 진짜 없어. 노하우다 네. 이거.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자, 여러분이 10년 전 좋아했던 크리에이터 중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부분 직장인에게 직업 수명이 있듯이 크리에이터에게도 어느 정도 활동 기간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인기와 높은 수익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죠. 근데 크리에이터 자체는 사실 이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창작 활동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다이나믹 듀오가 나온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서 개코 래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힙합 시장에 플렉스가 난리가 나서 다들 플렉스하고 그럴 때도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저금해. 이게 평생 이렇게 벌진 못해. 제발 저금해. 예금. 우리는 예금 전도사였다. 이자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수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편집 선생님이자 1세대 아이돌 유튜버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 클래스 하전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비디오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영상 제작에 관련된 기타 등등 예전에는 튜토리얼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장비 관련해서 이제 테크 유튜브처럼 장비 리뷰, 테크 제품 리뷰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비디오 클래스 하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스낵챗이잖아요, 이름이. 네. 과자를 먹으면서 진행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과자를 요청드렸었는데 네.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사실 이걸 사왔거든요. 제가 좀 집들이 선물 겸해서 이거 생거방이라는 과자거든요. 들어본 혹시 것 같은데? 아시나요? 약과인데 약과 맛이 아니라 되게 맛있는 디저트 맛이 나요. 약간 세계적인 입맛에 맞춘 고급 약과예요. 그래서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럽고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어디서 팔아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사온 거예요. 거기 말고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다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아니 이 스낵챗 나온 것 네. 중에 지금 제일 고급 과자죠. 그렇죠. 네. 이 맛이 다 다르네요. 맛이 다 달라요. 지금 한번 드셔보셔도 좋아요. 이게 아무튼 저희가 또 과자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과자 일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요즘 그쵸. 스타일과 옛날 그 스타일이 네. 퍽퍽함과 엄청 부드러움 부드러워. 사이에 맞아, 엄청 부드러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커피랑 먹으면 좋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선물하기 좋다. 근데 디자인도 너무 잘하셨어. 손님들 올 때도 하나씩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거의 시작할 때 약간 고등학교 때 시작하셨잖아요. 저 그때부터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한 바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았잖아요. 1세대로서. 황혼기. 황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할 사람이 네. 또 잘 없으니까 힘드신 게 있어요? 뭐 다 힘들죠. 다 사는.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잡히면- 유튜버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버가 시작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재밌겠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제공해주면 사람들 좋아하네. 너무 재밌다. 약간 이런 소박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직업이 되고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업무로만 남게 돼요. 일로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 반복하고 좋아하던 나면.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예, 이런. 그 도파민이 사라지고. 근데 어쨌든 크리에이터로서의 수명 측면으로 바라보면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번아웃을 견디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 원래 준비를 했던 게 크리에이터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인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수명이 조금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스스로에 대한 수명이. 그 크리에이터가 무슨 연휴 동안에 떴을 거 아니에요. 그 크리에이터를 왜 사람들이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라질 때쯤이 수명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령 뭐 짱구 사랑하는 이유, 짱구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천진난만하고 영원히 5살이니까 우리가 짱구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가 커서 고등학생 돼서 의젓해지고 사춘기 오고 평소 안 까불어. 더 이상 짱구로서의 짱구를 사랑할까요? 아,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재미없어진 약간 그런 이유 같은 걸 처음에 막 사람들이 막 지지고 볶고 젊을 때 혈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저도 초반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TV 프로그램이랑 좀 비슷한 네. 느낌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도 하나를 쭉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처음 운때가 좋아서 딱 아. 골든 크로스가 딱 났을 때 그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 갈 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취향이나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네. 운도 있고 예, 예를 들면 맞아요. 내가 하는 장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사라지는 장르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건 사실 장르에 따라서 그 크리에이터 맞아요. 수명이 또 결정되기도 하고. 장르도 뭐 예를 들어 자전거 이제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네. 자전거 디자인을 해서 사람을 받았다가 또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관련된 걸로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 관심이 없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되더라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냥 내가 가는 길에 그걸 다- 그거 네. 관심 있는 사람들만 붙게 그거 다 되는 것 같아요. 잡는 건 불가능. 그죠? 누가 그런 말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고자 한다면 뭐 안 된단다 뭐랬나. 안 되죠. 아무튼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정체성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이어나가는 근데 건 만약에- 불가능이다. 근데 만약에 시대가 바뀌고 하면 네. 대응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응하는데 그 크리에이터가 계속 이 레이더를 켜놓고 잘 먹잇감을 봐야죠. 이렇게. 냄새 맡았는데 이쪽이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 그럼 미안하지만 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맞아. 하면서 가고 저는 이제 새로운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 할 때마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거 다 바뀌면 그 바뀐 만큼 나가.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근데 그나마 그거를 좀 저는 일부러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의 꿈과 상상을 실현시켜 준다라는 걸 하나 딱 대주제. 잡아놓으니까 이걸로 유튜브도 해도 사실 이 주제가 되는 거고 이걸로 팟캐스트를 해도 이 주제가 되는 거고 결국 약간 자기 개발적이랑도 살짝 걸쳐 있고 디자인이랑도 살짝 걸쳐 있고 그죠? 다 살짝 다 걸쳐 할 수 있네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너무 넓으니까 안 모이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맞아요. 처음에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저는 디자인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창작이라는 거 전체를 좀 아우르고 싶은데 창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되기가 힘드니까 일단 디자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죠. 이게 사람마다 또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에이한님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돈만 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 잘 안 쫓아요. 네, 저는 재미만 도파민만 쫓아다녀서 예, 재미를 쫓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욕구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세상에. 아. 저는 약간 돈을 쫓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원을 분배해야 그죠. 할 때 이거 하느니 테크 유튜브 한 편 이게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트래픽을 모으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뭔가 카드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잃어도 얼만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잃는 걸 계속 두려워하지 않아야 아 맞아. 이 장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맞아. 음. 그래서 저도 뭔가 인스타도 예전에는 그 비언어 콘텐츠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각적인 걸로만 네. 하니까 팔로워가 엄청 많아지니까 또 거기서 도파민이 오잖아요. 그쵸. 막 하루에 막 1000명, 20000명씩 팔로워 늘어나니까.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또 일단 숫자가 높으니까 그거에 자꾸 그걸로 뭐 할지 모르겠어. 훌려. 그 사람들로 뭐 할지 모르겠는데 좋아 일단.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깊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니까. 계속 그런 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원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팟캐스트하고 콘텐츠를 올리니까 팔로워가 점점 떨어져요. 이제. 기대하는 거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왜 이런 거 올림? 제가 사실은 팔로워가 외국인이 한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올리면 외국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뭐야, 이. 너네 뭔데 하면서 팔로워 취소해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이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더 크니까 그냥 그 몇만 명 그냥 포기한 거죠. 지혜로우십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래요? 이게 진짜 초반에 팍 성공이 정말 위험한 게 이런 걸 깊게 고찰을 안 해본 상태에서 내가 뭐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초반에 뭔가 탁 터졌어. 뭐야 이걸 좋아하네 해서 계속 그런 계속 거 그것만. 올려.
근데 이제 그거 플랜이 없잖아요. 그 다음 플랜이. 고갈되지. 근데 나는 그걸 맛봤어 도파민이. 이게 마약이 위험한 게 진짜 마약이야 이거. 끊는 게 안 돼서 위험한 거예요. 마약이 몸에 안 좋은 것보다 끊는 게 안 되고 더 원하니까. 이게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정보성 뭔가를 나눠주고 막 이런 콘텐츠들이 잘 되니까 자신의 색을 점점 빼려고 하는 것 같아. 빠지는 것 같아. 휴머니즘이 점점 사라진다. 그러니까 더 정보성으로만 가게 되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뭔가 그게 결국엔 사람을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거나 하는 게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최대한 비율을 조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무르익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잘 되던 건데 옛날만큼 안 되네. 그럼 이제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근데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뭐 롱폼을 하겠다. 아니면 뭐 다른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보통은 다 뉴스레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예전에는 진짜 약간 공식처럼 누가 이렇게 막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몇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먹히잖아요. 다 알고리즘도 계속 바뀌고 바뀌니까. 크리에이터들은 이 수익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위에도 지속 가능성 이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생계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네. 뭘 해야 될지 이야기 앞서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제 디자인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셨던 분들 있죠?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부터 배워보고 싶은데 막상 서점에 가면 이 어려운 전공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디자인 구구단은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디자인 핵심 이론을 딱 9개로 정리한 이론책입니다. 비율부터 공간, 균형, 색의 속성, 질감, 형과 형태, 움직임, 율동감, 서체까지 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만 제가 알차게 담았습니다. 그것도 지루한 책이 아니라 만화책으로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PPT, 인테리어, 패션, 음식 플레이팅, 전시 등 요즘에는 디자인이 안 필요한 곳이 없죠 거의.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책보다는 우리가 디자인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일상 속에서 필요한 디자인 지식을 늘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자인은 선천적인 재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인 영역도 있지만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이 뇌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디자인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디자인 구구단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잠깐 이 좋은 자리에 광고를 하고 싶은 멋진 광고주님들은 대환영입니다. 위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일단 돈이잖아요. 돈이 그죠. 있어야 활동을 하니까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나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유튜버들은 또 조회수로만 한 사람은 진짜 잘 없는 것 같긴 하고 뭐 광고 수입이 됐든 아니면 자기 사업이 됐든 그렇죠. 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저도 이제 광고를 받아보니까 네. 불안정한 거야.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정하죠. 예. 그게 이제 좀 피말리죠. 만약에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그럼 나중에 수익화 음.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니까 좀 여러 가지를 걸쳐놔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걸쳐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쇼츠 많이 올리면서 쇼츠에 있는 제품 태그해가지고 제품 사면은 맞아요. 예, 그 수익 있던 떨어지는 그거로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또 만들었고 여러 가지 좀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절실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 뭐 하나 잘 된다고 해서 거기 목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광고랑 제가 아까 그 광고 파트 만든 것도 외부 예를 들면 어떤 제품 회사에서 저한테 네. 이 제품 홍보해 주세요, 뭐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하면 뭐 단가는 이렇게 딱 대고 바로 할 수는 있는데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채널이 잘 되고 이 자리가 항상 있으면 여기가 항상 채워지면 사실 그것도 고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도 광고 예. 수익 수단 하나 추가를 해놓은 거야.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제목에 네. 생가방과 함께를 적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네. 이 광고주들을 아는 게 크리에이터에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면 광고주들은 사실 광고를 유튜버한테 안 맡겨요.
대행사에게 아 맡겨. 대행사한테 맡기지. 대행사들은 뭘 하냐? 맨날 서칭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광고 하나? 어디서? 근데 아무리 유명해도 이 사람 광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이 사람 되게 좋은 노하우다. 네, 내가 이거 광고를 정말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려주는 예.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광고 안 하고 있어도 합니다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광고가 지금 레퍼런스. 없잖아요. 네. 없는데 사실 그죠. 저 여기다 광고 넣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찾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제목에 아, 써놓으면 이 사람 하물며- 광고 하는 예.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 생가방 마케팅 대행사가 생가방 유튜버에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 이게 딱 나와. 눌러봐. 광고도 아닌데. 광고를 이렇게 하네. 그럼 어차피 대행사잖아요. 대행사는 생각만 안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광고하는구나. 오케이. 머릿속에 저장하고 다음에 와서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한 번 진행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꼬가 탁 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이나 어딘가에 키워드로 좀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제품명이나 그래야 이제 레퍼런스가 생겨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아 이거 진짜 좋다. 네. 좋은 노하우다 이거. 이거는 상급 노하우. 대행사를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를 딱 편하게 해주면 되고 딱 검색했을 때도 바로 딱 걸리게 모든 걸 다 이게 스무스하게 딱 레드카펫 광고주 앞에 딱 깔아드려야 온다. 그러네. 유튜브를 2015년에 했고 약 2년간 광고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써가면서 한 거죠. 2017년쯤에 제가 고프로 리뷰 영상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테크 리뷰를 하는 채널도 많이 없었거니와 저 같은 뭐 튜토리얼 하는 채널이 광고를 한다 이거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광고란 뷰티 유튜버 딱 그 편견이 있던 시절. 그때 제가 고프로를 한번 하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거 올린 다음에 그냥 다음 주에 바로 막 캐논 막 고프로도 오고 막 다 와요. 테크 광고계를 열었네요. 예. 사실은. 이게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본 게 노트북도 해봤더니 노트북 광고도 들어와. 내가 광고나 다룬 물건이 있으면 오는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몇몇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됐어요. 이거 될 수밖에 진짜 없어요. 노하우다 네. 이거. 그래서 뭔가 저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가지 수익 수단 아니면 뭔가 그런 거에 너무 매여 있지 않고 진짜 저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책 인쇄 들어오고 온라인 강의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 광고하고 그다음 저는 자체적으로도 수업을 하거든요. 매달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네. 그게 사실 되게 안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매달 기수제로 모집하니까 다른 데 광고를 안 줘도 고정 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맞아.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 안정감이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광고 단가 협의를 되게 유연하게 잘하게 됐어요. 예전에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절박하면 이제 막 절박하니까 막 뭐든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하다가 절박한 사람이 저요. 맞아. 절박하면 절박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협상- 내가 여유가 네. 되니까 나는 뭐 광고 안 안 해도 할 생각으로 해야지. 광고 안 해도 뭐 이거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광고주들이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진행해 주더라고요. 딱 금액만 맞으면 그러니까. 거기 생각하는 맥시멈에 거의 근접하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율을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일단 이 금액이 하네. 바닥 일단 찔러보고 그냥 이걸 하네. 맞아. 나이스. 그게 되게 있더라고요. 저도 별거 없지만 똑같아요. 저는 책 인쇄도 있긴 한데 책 워낙 쓴 지 오래돼가지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처음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 많이 받았죠. 그때 너무 좋았죠. 근데 책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보다는 그 나의 그 가치를 맞아. 올려주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점에 내가 책을 냈다. 어르신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그럴 때 다른 거 다 안 통했는데 통한 거 몇 가지. 일단 강의를 한대. 강의에? 이야. 두 번째 책 썼대. 책을 써? 야, 고졸해서 제가 불안했는데 책 쓰고 뭐 했대? 야, 이거 이런 느낌?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책이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냈으면 네.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타이틀이 붙으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클래스. 저도 타링에서 그 유튜브나 자기 개인적으로 영상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쉽게 영상 배울 수 있는 타링 할 때만 해도 약간 저도 그냥 부가적 수입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거의 지금 제 주 수입이 감사합니다 타링. 그 인기 강사잖아요. 거기서 상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요즘 하고 계셔서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게 지금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혹은 지금 막 이제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명해져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걸 오해해서 도전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좀 쉽게 비교하면 1000명이라는 팔로워를 모으는 건 사실 쉽잖아요. 어려워. 어렵죠. 어려운데 1000명까지는 그래도 어찌저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000명의 진짜 팬 만드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1000명한테 10,000명씩 팔아도 10,000,000원이니까 맞아. 그런 마인드로 좀 하는 게 좋다. 이게 다 있어요. 돈 버는 거랑 팔로워랑은 전혀 다른 맞아요. 세상인 것 같아.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하되 그 수익화는 따로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제 생각. 사람들이 이런 걸 구매해 주겠다 싶은 거를 잘 캐치하고 근데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좀 돈을 못 벌고 근데 저는 1인 크리에이터를 추천을 하는 게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래도 욕심은 있어요. 막, 내가 다 해야지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냥 사실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막 하고 하면은 뭐 내 만족도는 높지만 그거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플랫폼이나 아니면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그 중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잘 키워서 잘 포장을 해서 잘 판매를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맞아요. 제 옛날처럼 뭔가 내가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돈 벌기 힘든 것 같아. 맞아요. 그 진짜 나누는 거에 대해서 경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100% 내가 다 해야지 내 거다. 약간 이 자신의 생각이 그 있었어. 업을 되게 신성시하는 분들이 돈을 못 벌어. 나였어. 그래요? 어. 지금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버렸어요? 내려놓고 맡기니까. 예, 맞아요. 원래 이 세상 모든 비즈니스가 그래요. 좀 더 내려놔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거를 반론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 기술들은 사실 발전되면서 그것들이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될 수 있죠. 근데 쉽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INTP 특 그런가? 정의한다. 누구나 될 수 있죠.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버라고 그치. 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근데 누군가는 야 하나 올렸는데 유튜버야? 계정 있으면 유튜버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까지가 크리에이터인지. 정의부터 해야 되는구나. 정의가 거의 궤도인데.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터를 무조건 메인 잡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맞아요. 사실 회사 다니다가 주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네. 날 때 짬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일걸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크리에이터가 메인 잡인 사람은 사실 소수죠. 그렇죠. 극소수죠. 맞아. 네.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 해봐야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걸 안 해보고서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막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관심 없어도 해보라 그래. 왜냐면 내가 그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지금은 나 그거 안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좋아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에이아스의 스낵챗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채널에서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창작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하시고 편하게 한번 또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재미있는 분들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